청소년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한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그 청소년재단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청소년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훈 무봉산 수련원장입니다. 이종규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박선영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소장입니다. 김태진 사무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배현영 진이천 유원지 관리소장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에 금년도 우리 청소년재단의 업무 추진 방향은 지덕 예체를 겸비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무봉산 수련원 10만 명, 진이천 유원지 12만 명, 문화센터 22만 명, 5개 문화의 집에 18만 명, 상담 복지센터 17,000명, 3개 물놀이장에 10만 명 등 총 연인원 70만 명의 고객 유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재단 운영으로 2000년 개원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센터를 통합하여 2009년 재단법인 평택시 청소년재단으로 설립을 하였고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9명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7조 예산은 세입 64억 2천만 원으로 이중 목적 수입 사업이 32억 8,900만 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출연금은 20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64억 2천만 원 중 인건비가 24억 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 사업비는 29억 6,100만 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쪽에 사무처 경영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처음 운영한 물놀이장은 5만여 명이 이용하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경험을 살려 권역별로 남부는 시청 주변, 또 서부는 안중 출장소 지역, 북부는 진이천 유원지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께서 어디에서나 가까운 곳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놀이와 관련한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청소년 바다 안전 진로 체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의 지역 특성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택 해경과 교육지원청 또 해양 관련 민간 단체 등과 연계해 중국의 위해시 장보고 유적지를 탐방하는 청소년 국제 해양 캠프, 청소년 진로 체험 및 토크 콘서트, 구명조끼 입고 걷기 대회,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국내 해양 역사 문화 탐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 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2월 중에는 이를 확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인증 프로그램으로 등록한 후 제1회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인 7, 8월 중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소관으로서
33조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찾아오는 고정적인 입소 외에 자연권의 대표적인 수련으로서의 중심전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수련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진로 교육과 우리 수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서바이벌 챌린지, 스카이라인, 인공암벽 시설인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국가 인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캠프, 문화예술, 과학 탐구, 역사 탐방, 영농 체험 등 계절에 맞는 단위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센터가 멀어서 상대적으로 수련관 시설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북부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습니다. 34조 적극적인 수련시설 홍보 실시입니다. 무봉산 수련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국가기관 인증 최우수 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말끔히 정비해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이 되도록 고객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무봉산 수련원의 명성을 되찾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으로 39조 청소년 자치 역량과 공동체 의식 감양입니다. 청소년 자치조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제안 등 자율적인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확대, 가치중심 역량 개발 지원, 공동체 의식 함양을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두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청소년 프로그램 공공성과 범위 확대입니다. 정기용 활동은 75개 과목에 170개 강좌로 확대하고 가족 참여와 지역 친화적인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인증 활동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조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허브 역할 수행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가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 지원청과 연계한 드림온 사업 확대, 유관기관, 청소년 단체 협의회 등 민간 단체 등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수련관 시설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조 청소년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북부, 원평 등 5개 문화의 집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작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집 관장들과 수시로 토론회를 거쳐 현재 추진 중인 시간 연장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의 집 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문화의 집별로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조 문화센터와 문화의 집 운영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문화센터와 문화의 집 5개소에서는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야간에는 야간 9시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그동안에 휴무일이었던 일요일은 휴무를 없애고 시설을 개방해 청소년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할 경우에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강좌, 방과 후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시설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상담복지센터 소관으로 상담원 전문성 강화 및 맞춤형 상담 지원입니다. 상담원에 대하여는 슈퍼비전 정례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자원상담원에 대하여는 카운슬러 대학 및
보수 교육 과정을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위기 사안 대응 상담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교육 특강,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맞춤형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쪽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인 CYS넷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388 청소년 지원단 운영을 체계화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강화, 위기 예방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0쪽에 찾아가는 상담 확대입니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학교 파견 상담 지원 및 연계 활동입니다. 찾아가는 학교 상담 서비스로 9개 학교에 대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진로 탐색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쪽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을 확대해 이들을 사례 관리해 나가면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1조 진이천 유원지의 사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계절 내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봄철에는 계절화 식재를 통한 꽃축제, 오토 캠핑장 운영, 여름철엔 물놀이장 운영, 가을철엔 코스모스 축제 및 영화제를 운영하고 겨울철엔 눈썰매장과 송어잡기 체험 등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을 이용한 카약, 협력 게임 등 인증 프로그램을 확대 반영하고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해서 진이천 유원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소가 2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우 부위원장님. 30쪽에 보면 해양 캠프를 하잖아요. 바다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그 소풍정원에서 배를 타고 쭉 진이천, 안성천, 평택호 이렇게 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해양 캠프 코스 중에 그쪽도 좀 한번 개발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소풍정원 또 내리 이 관광지 공원 만들고 하니까 예, 예. 그쪽에서 한번 뭐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동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악산 뒤쪽에 공원을 하나 만들었죠. 예, 지산. 예, 저기 지산동 그 테마공원이라고요. 저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수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모험, 뭐 산림 체험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했는데, 예.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이쪽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공원녹지과하고 시설이 준공될 당시에 이제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무봉산 수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위탁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맡아서 할 그런 용의가 있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봉산에서 한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예. 이렇게
하면 예, 예. 오전에는 이쪽에서 하고 오후에는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루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뭐 무봉산에서 하고 이쪽 불합산으로 온다든가 뭐 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문화의 집을 보면 이제 문화의 집이 가능하면 이게 뭐 공부방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좀 자리매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은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요일 날까지 근무를 하면 휴무는 또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문화의 집 5개에서 1명씩 하고 문화센터에 4명에서 9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야간하고 그 일요일은 그 교대로 들어가게 되고 평일날 이제 쉬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의 집이면 그 주말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 그 월요일 날 쉬게 한다든가 이런 예. 근데 그 학생들이 학교 가고 그러면 좀 월요일 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휴무를 하게 되면 최소 인원만 나와서 문화는 오픈되어 있고요. 예. 그 일요일날 근무했거나 야근했던 팀들은 그 휴무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도서관도 월요일 휴무 이렇게 써서 놨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월요일 휴무를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그 도서관하고 한번 상의해서 같은 날짜에 뭐 이렇게 쉬게 하면 여기 이런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몇 번째 월요일을 쉬는구나 이런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7쪽에 보니까 상담복지센터가 이제 몇 년 됐죠? 올해 22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22년 됐고, 저희 이제 청소년 재단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제 1년 지났습니다. 1년? 예. 이거 보니까 이 기부가 이제 뭐 정원이 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한 명이 모자란 상황이죠. 예, 지금 한 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예. 예, 육아 대체 인력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이유가 육아휴직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요 인원이 저희가 이제 정규 직원만 여기 이제 표시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민간 시설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재단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채용을 했고요. 그 한 명 이제 3급에서 결혼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4급에서 현재 소장님 요원이 있는 거고 그 이제 그 상담 지원 팀장이 현재 육아 휴직 중이기 때문에 결혼인데 대체 근무자가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상담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채울 건가 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서현 의원님, 네, 지금 박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바다 안전센터 체험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행복나눔본부로도 해가지고 지정기탁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 예. 부분은 이제 올해는 청소년 재단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아직 결정은 좀 안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2월 달에 그 의원 간담회 때 이제 거기 재난과에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업무부에서 사실 넣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위탁은 안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 우리 지역 특성상 이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어디서 담당할 거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참여하다 이제 그 부시장님께서 청소년 재단에서 이게 이제 그 청소년 활동진흥원의 인증 프로그램으로 받아서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실 한번 이걸 계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경하고 이제 이렇게 좀그 유관기관 교육청하고 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받을 것으로 알고 이제 추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어요. 근데 학교별로다가 인원 뭐 몇 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 대상도 조금 약간 뭐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다 이렇게 차상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 사실은 뭐 학교별로다가 고르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거기 인솔자들도 뭐 같이 가시는 분들도 어떻게 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구나. 뭐 교사가 또 같이 가시긴 하는데 거기에 또 인솔자가 굳이 뭐 따로 이제 그 학부모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가셨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추진을 하시게 되면은 위탁을 받아서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어려워서 그런 학생들 위주로다가 좀 선발을 하셔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인솔자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 지금 지난번에 제가 7분 발언도 했었는데 저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항상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아까 그 연장의 말씀을 드렸고요. 평일날 연장하고 일요일날 연장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평일 야간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요일날 그 쉽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배치를 해서 활용 시간 자체를 좀 선택 가능하게 바꿔서 활용도를 좀 높일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소사벌지구에 사실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접근성도 좋고 한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 청소년 문화 지금 어르신들도 있고 다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위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평택시에는 인구도 많은데 학생들도 많고 한데 다른 시설 기관이라도 저희가 좀 사업 제안을 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실 그 계획을 좀 제안을 드려서 말 그대로 다뭐 같이 동아리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어떤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도 검토하셔가지고 뭐 앞으로 단기간에 그거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사벌지구가 많이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년도에 이제 비전 일동사무소가 연말에 저쪽으로 이사 가거든요. 그럼 현재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지금 미팅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예비군 뭐 그 3층에 있고, 뭐 있어야 되는 부분. 예, 그래서 1층, 2층이 저 공간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지금 다른 단체도 많이 들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급적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예를 들면 같이 이제 비전 일동 문화 집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상담복지센터 지금 저희 이제 그 쉼터만 나오겠나? 그런 게 있죠. 네, 청소년 쉼터가 지금 흥사단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쉼터랑은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아이들 지원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뭐 이제 여학생들, 남학생들 어떤 문제점이 있죠. 그게 부족한 거. 그 쉼터가 지금 평택에는 여자 쉼터이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저희가 진행하지만 입소를 해서 그 전반적인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은 그 용인에 있는 청소년 디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뭐 4개월, 뭐 2개월 장기 코스로도 숙소, 그러니까 입소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도 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는 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학생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고서는 용인시로 간다는 것 좀 말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직전에 쉼터 소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 남자 쉼터가 지역에 좀 생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동 쉼터도 좀 지역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장은 남자 쉼터가 좀 그 계획을 좀 세워나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학교 밖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사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업도 계속 해야 될 학생들이고 일시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 잘 해주셔서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네, 노력들을 좀 많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이 계십니까? 네, 정영아님. 그러면 이 평택 그 청소년 재단에서 이 문화의 집 이런 데를 다 관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 관리하시고. 예,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권역별로 5군데의 문화의 집이 있고 이제 그 청소년 그 센터가 지금 그 평택에 본부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서현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렇게 학교 끝나고 꽃장 집으로 가면 좋지만 안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될 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좀 문제점이 생기고 얘네들이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우범지대 그런 데서 헤매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몰려서 왠지 그렇게 헤매는 애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그 평택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정말 그 문화의 우리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 쉼터는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그 공간, 그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별로다가 좀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운영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농 통합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부나 북부나 이게 수련관 시설이 먼 지역엔 더더군다나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요 청소년 그 문화센터에 학생들이 몇 시에 오고 있어요? 그 시간대가? 지금 초등학생들은 2시 이후면 그 센터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4시 이후면 그 출입을 시작합니다. 하루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프로그램 이용자는요, 주 단위로 보면 주에 1,500명이 그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자유 이용 청소년들은 하루에 한 100명꼴 보시면 되겠어요. 청소년들이요? 예, 예. 근데 밤낮 그 학생이 그 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오는 학생이 있고요. 프로그램 때문에. 고정적으로 오는 그 학생 수는 얼마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저희 지금 등록 인원이 1,500명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1,500명? 예, 일주일에 예, 카운트되는. 아니 일주일이 아니고 그 일주일 동안에 왔던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거의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죠. 등록된 그래서 인원입니다. 이제, 예, 저는 그 연인원을 따지지 말고 정말로 여기에 등록해서 이게 이용자.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는 그 학생 그 수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 이 연인원이라는 거는 뭐 혼자서 360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365명 이용한 걸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위주인지 타 지역에서는 갈 수도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그 어떤 학생들이 이제 서부남부 북부로 이렇게 분포돼서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니면 그냥 장소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다른 데 가서 딴짓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좀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토요일 일요일하고 좀 이렇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뭐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좀 많이 필요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문제성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를 이용하고
예, 직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자 청소년들은 그 평택에 청소년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덕동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위치. 아니 거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가는 곳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성인은 여학생 아니고요. 아이들? 예, 여자 청소년들이 정원이 이용할 수 몇 있습니다. 명이니까 거기? 14명입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그런 데를 민원이 들어와서 주선하다가 평택시 팀에서 평택시 거기 어디 청소년 팀에서 없다고 해가지고서 나 못했는데 그 여자는 여자 쉼터가 있고요. 남자 쉼터가 없고 그다음에 장애 청소년 학생 위주의 쉼터라 말이죠. 청소년 대상 24세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9세에서 24세까지 9세에서 24세. 네, 근데 이제 주로 학생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천주에 있을 때 가보니까 일반인들도 있고 그래요. 거기 이제 상담사가 가정 폭력이 있을 경우에 응급한 경우에는 성인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모로 인해 갖고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일찍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하고 학교도 다니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야.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그 장소가 적당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예, 그 청년 상담사 상주하고 있고요. 일반 상담은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위기 청소년은 이제 쉼터에서 바깥 학교 밖이나 집 밖의 청소년은 거기서 하고요. 그 장애가 있거나 이런 판정을 받은 친구들은 일단 상담을 거쳐서 저희 지역에는 없지만 다른 지역 시설로 의뢰를 해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에도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오는 애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또 그런 아이들을 또 발굴도 하러 다니시는지? 예, 찾아오는 상담도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동반자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알게 되냐 이거죠. 80% 이상은 부모님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이고요. 나머지는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학교에서 상담이 의뢰가 되거나 어려운 친구들을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부모가 한 80% 이상은 부모님이 알아서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를 통한다든가 해서 이런 우리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이용해 달라라는 그런 걸 갖다가 좀 학교에다가 홍보를 하셔야 돼요. 띄우셔야 돼. 예, 저희가 같은 걸 저희가 발송을 해서 그냥 찾아오는 사람만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3월이 되면 학기가 시작됐었을 때에 상담복지센터라는 안내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목록들을 이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홍보를 전 학교에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있었다는 예, 거예요. 하고 그럼 아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학부형들이 알아서 상담을 원해서 오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홍보들을 보고서 홍보를 1년에 2번이면 2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이 계시죠? 네, 관내 99개 학교 중에 이제 평택교육청에서 상담사가 이제 파견되는 학교는 한 54개 교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시 예산을 통해서 9개 학교에 상담사 파견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 상담 사업으로 해서 상담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 했는데 9개 학교밖에 못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는 20개 학교 이상 되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왕이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호하고 저 배치를 희망하는데 그랬더니 그 학교 연계 상담사가 우리가 5명이더라고요.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상담사 한 분이 2개 학교를 맡아서 하는데 이런 거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건의하고 그래서 좀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호응도가 좀 좋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예.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사업,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누구나 다 청소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 더 이상 지라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은 평택 송탄보건소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택시의 임시의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